그건 어때요? 저는 이제 이것도 개인적으로 궁금하더라고요. 이제 내가 소득을 얻는 과정에서 뭔가 지출을 했고 이거는 내 소득이 아니다. 내가 일을 하면서 발생한 지출에 대해서 공제를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할 때 주의할 점 어떤 게 네. 있을까요? 디덕션, 소득공제라고 하는데 이거를 클레임 하시게 되면은 세금 환급액이 아무래도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냥 아무 숫자나 그냥 넣고 클레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야 이거 조금 넘는데 이거 이만큼 늘어나 이러면서 네. 이 머릿속에서 천사와 악마가 싸워요. 이 물건 하나 샀는데 이거를 갖다가 지금 일하는 거랑 좀 엮어서 하면 안 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일단은 디덕션을 처리할 때 3대 원칙이 있어요.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지출이어야 해요. 예를 들어서 그렇겠죠. 뭐 타일러면은 타일 뭐 깎는 기계라든지 이런 것처럼 업무에 관련된 비용 지출한 것만 클레임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본인 돈으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회사에서 구매로 준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시고, 그러겠죠. 네. 그 다음에 증빙 서류가 있으셔야 돼요. 영수증, 예, 영수증. 네, 영수증이 있으셔야 되고, 이게 현재로서는 300불까지는 영수증 없이 클레임을 하실 수가 있고, 이제 앞으로는 1000불까지 영수증 없이 클레임할 수 있도록 세법이 바뀔 예정이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300불 이상 클레임을 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지참하셔야 돼요. 공제 총액이 300불이라는 거예요? 건별로 300불 여러 개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공제 총액이 300불. 만약에 내가 뭐 장비 같은 거 하나 구매를 했어. 근데 한 400불짜리 영수증을 넣었네? 그러면 300불까지는 클레임입니다. 아, 그러면은 그냥 300불로 해서 클레임을 할 수는 있고 100불은 포기를 해야 된다. 네. 많이 쓰는 실수가 있으신데, 디덕션 처리한 곳에 보면 차량 클레임을 하시는 아, 애매하죠. 수 있는 네. 차량 같은 경우에는 내가 출퇴근하는 그런 차량은 디덕션을 클레임을 하실 수가 없으세요. 일을 하러 가고 퇴근하는 과정은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니다. 그렇죠.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이제 클레임할 수가 없다. 다만 이제 출근을 해서 이제 그 사이트 이동을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이제 차량을 쓰는 경우에는 클레임이 또 가능하시고, 근데 또 예외적으로 출퇴근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타일러 분들 예를 들어 보면은 그분들은 무거운 장비를 항상 싣고 다니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집에서 일터까지 가는 것도 이제 공제가 가능하죠. 그렇죠. 버스 타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음.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세요. 이게 킬로미터를 다 로그북으로 작성을 해야 되나요? 로그북 방법을 사용하시면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루틴이 있잖아요. 그렇죠. 언제부터 어디까지. 그 루틴만 있으시면은 1년에 최대 5,000km까지는 클레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1년에 5,000km면 한 4,400불까지 공제가 가능했었어요. 로그북을 다 적으실 필요는 없는데, 호주 국세청에서 조사가 나오면 이 루틴을 가지고 설명을 좀 해드릴 수 있어요. 에비던스가 있어야겠네요. 뭐든 간에. 네, 고용주가 레터를 적어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4,400불이요? 네. 4,400불을 공제를 받았다라는 표현은 4,400불을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지는 거고, 예를 들면 약간 30%라고 했으면은 뭐 4,000불 잡고 30%면 1,200불이니까. 네, 1,500불 정수 절세가 와우. 아직도 좀 하시는 직업분들이 좀 있지 않나? 네네. 재택근무 같은 경우도 공제를 할 수 있는 것과 뭐 할 수 없는 것 뭐 이런 게 좀 있을 텐데. 네. 실질적으로 사용했던 금액을 클레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엄청 복잡해요. 왜냐면은 뭐 전기세 내가 몇 프로 사용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작년 기준으로는 워크 프롬 홈 해가지고 1시간 일을 했으면은 70센트가 공제가 돼요. 70센트가 공제된다. 네. 그래서 뭐 10시간 하면은 7불 공제가 되고, 7불 공제된다. 100시간 하면은 70불 공제가 되고. 공제 관련된 얘기를 좀 잠깐 나눠봤습니다. 임시비자라고 할지라도 ABN이라고 하는 월수점 비즈니스 넘버를 갖고 계시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요즘 같은 경우는 알아보시는 좋은 정보들 한번 회계사님 통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네. 보통 이제 호주에서 이거 관련된 자산을 구매하게 되면은 감가상각으로 비용 처리를 해줘요. 예를 들어 뭐 컴퓨터를 구매를 했다. 네. 컴퓨터가 2,000불짜리면은 2,000불을 한 번에 디덕션 처리를 할 수는 없고, 네. 감가상각으로 일정 부분 뭐 5년 동안 내용 연수에 따라서 공제가 가능했는데요. 네. 내가 만약에 ABN 넘버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다. 네. 그러면 이게 바로 공제 처리가 가능합니다. 아. 20,000불까지는 2만 불까지는 한 아이템당 20,000불입니다. 한 아이템단위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오 진짜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그렇죠. 앞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고 앞으로 이제 영구적으로 이렇게 될 거라고 저희가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스시샵을 운영을 하시고 계신다. 스시 머신을 이제 구매를 네네네. 하셔야 되는데 네. 조금 망설이고 계신다.
그런 경우에는 2만 불 미만이면은 바로 공제가 되니까 살만하다. 네. 어차피 내가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거니까 그 네. 소득이 줄어들고 그만큼의 세금에 대한 이득을 보기 때문에 다를 내가 실질적인 캐시로 받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할인받아서 사는 느낌이다. 그렇죠. 거의 30% 할인된다는 느낌. 30% 할인 느낌으로. 받으시면 돼요. 아 그리고 이번에 이제 버젯이 발표되면서 트러스트에서 이제 세율이 조금 조정이 된다고 했는데 이 트러스트가 뭐예요? 트러스트가 이제 한국말로는 신탁인데 저는 아는데 혹시 모르는 사람 있을까 봐 물어본 겁니다. 네. 일단 비즈니스의 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신탁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가족 구성원들을 넣어가지고 신탁 비즈니스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분산시켜서 절세를 할 수가 있었어요. 하루 세금 납부할 금액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현재까지는 그게 합법이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버젯이 이제 발표된 걸 보면은 이제 그걸 차단을 한다는 거예요. 30% 세율을 기본적으로 최소 세율로 부과를 한다고 하거든요. 자녀한테 분산함으로써 이제 면세되는 범위가 없어지게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변화, 바뀌는 게 페이데이 슈퍼라는 거예요. 기존에는 이제 우리가 분기별로 한 번씩만, 석 달에 한 번씩만 그렇죠. 납부를 하면 세 달에 한 되거든요. 번씩 연금 납부를. 네, 근데 이제 직원 급여를 줄 때마다 연금을 계속 납부를 해줘야 됩니다. 너무 귀찮을 것 같아요. 너무 귀찮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법적으로 그렇게 바뀌기 때문에 직원이 있으신 사업자분들은 페이슬립을 발행할 때마다 연금도 같이 납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일을 한 기간에서 발생한 연금을 바로 받으면 이게 뭐 당장 내가 이 돈을 찾아서 쓸 건 아니지만 그 연금 계좌 안에서 이루어지는 뭐 투자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빨리 받으면은 당연히 좋은 걸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시비자 소지자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호주를 떠나시면서 마지막 연금을 석 달 동안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그분들한테는 좋은 변화죠. 알겠습니다. 지금 좀 핫한 이슈 중에 하나인 게 이번 주에만 한 두세 건 이상 들은 것 같아요. 제가 집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정말 관심이 많으세요. 부동산 관련된 세법 관심을 항상 가지고 있는데 어떤 소식이 있죠? 최근에 이제 버젯 발표가 됐었잖아요. 그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조금 주춤해지고 있어요. 가격이 좀 안정화가 되어져 가고 있고 조금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네. 네거티브 기어링에 손을 좀 봤어요. 네거티브 기어링이 뭐예요? 네거티브 기어링. 네. 모르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네, 네거티브 기어링 같은 경우에는 투자용 부동산을 구매를 하잖아요. 네네. 그런 경우에는 투자용이니까 당연히 수익이 발생을 하겠죠. 그렇겠죠. 네, 그리고 그에 따른 지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그렇죠. 들어서 은행 이자라든지 아니면 관리 비용 이런 관리 거 비용. 그 주택이 마모되는 감가상각 비용도 그렇죠. 공제를 해줍니다. 네네네. 그래서 지금같이 이자가 높은 경우에는 플러스가 많이 나와요. 부동산 수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용들이 높아서 결국에는 마이너스가 손실이 나오죠. 그렇죠. 그 손실이 텍스 리턴 할 때 내 소득을 깎아주는 역할을 했어요 현재까지는. 네네네. 근데 내년 7월부터는 손실 난 거는 디덕션이 이제 제한적으로 가능해요. 네. 새로운 주택을 구매하시거나 아니면 기존 주택을 허물고 뭐 다세대 주택을 짓거나 네네. 이런 경우에는 네거티브 기어링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으신데 기존 주택을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네거티브 기어링을 할 수가 없어요. 바꾸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거는 지금 법이 통과가 되지 않아서 정확하게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내년에 아마 업데이트를 저희가 내년 유튜브에 한 번 더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한번 이제 얘기를 나눠볼 텐데 주식 가지고 이 얘기가 되게 많았거든요. 한국은 단타가 되는데 호주는 단타가 안 된다. 단타를 해봤자 가지고 갈 돈이 별로 없을 거다. 왜냐면은 소득에 대해서 이 세금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요 단타를 하지 않고 1년 이상 주식을 보유를 하면 세금이 감면이 되니까 1년은 최소한 보유를 해야 돼.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네네. 캐피탈 게인 텍스인데 네네. 이게 한국말로 하면 양도소득세 이런 거예요. 내가 뭐 자산을 가지고 있다가 팔았을 때 차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건데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자면은 제가 주택을 하나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1년 1일 지나서 내일 판다. 1년 이상 내가 보유를 했잖아요. 구매했을 당시에 10만 불이었고
내일 팔 때 10만 불짜리 예를 들어서 내일 파는 게 20만 아, 불에 사고 판다. 싶다 10만 불짜리. 그럼 10만 불에 대한 차익이 발생을 했잖아요. 네네. 그게 호주에서는 내 소득으로 잡히게 되거든요. 그러겠죠. 현재 법에 따르면은 내가 12개월 이상 보유를 했기 때문에 50% 디스카운트를 해줘요. 그래서 5만 불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는 거예요. 아. 이제 바뀌는 세법으로 인덱스 레이트를 적용을 해요. 이게 뭐냐면은 물가 상승률을 적용을 하는 네네. 건데 지난 1년 동안 예를 들어 뭐 3% 정도 물가가 올랐다. 올랐다. 그러면 3% 디스카운트를 해서 8만 불 이익을 봤다. 그러면은 디스카운트를 해서 9만 7천 불에 대한 세율이 부과가 되는 거죠. 어마무시하게 다르네요. 지금하고는 완전 다른 얘기네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짧게 보유를 하실 거면은 이번에 바뀐 법으로 이제 적용을 하면은 너무 손해가 크고요. 길게 보유를 하실 거면은 뭐 그렇게 크게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인덱스 레이트가 적용이 돼서 50%까지 10%까지 물가가 오르려면은 뭐 몇십 년 걸릴 거 아니에요. 네네 뭐 자녀한테 이제 증여를 하거나 이럴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그게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더 이익일 수도 있죠. 사실 뭐 100년 동안 보관을 하시면. 이게 이제 지금 정해진 건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정부에서 계획을 네. 하고 있는 거죠. 계획인데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이거 상당히 오랫동안 얘기가 나왔던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좀 시리어스합니까? 네 시리어스 합니다.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다양한 얘기를 나눠봤어요. 아무래도 제 옆에서 계속 실험 얘기 한 게 이해하기 쉽게 여기 설명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여러 가지 사례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좀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도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내년에 내년도 끝나면은 또 이제 다시 한번 또 모시고 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유튜브 보고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조금 더 디스카운트를 해드리거든요. 그리고 저 영상 하나에 예상 세금 환급액 계산을 할 수 있는 계산기. 그다음에 제 카카오톡 아이디를 남겨놓을 테니까 그냥 그쪽으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잘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고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